보험 시장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 보장 분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AI 인공지능으로 보험 분석을 받아본 소감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도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학부생 시절에 관련 분야를 굉장히 관심 있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험회사에서도 AI 인공지능이 도입됐다는 얘기를 언론지상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리려면 이 내용이 빠질 수 없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2016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번 멋지게 있었고, 두 번째, 인공지능 보험 분석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제가 한번 직접 보장 분석을 받아봤습니다. 그에 따른 소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바둑 천재라고 불려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세돌 선수죠. 바둑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역량이 진짜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2016년도로 기억하는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가 붙으면서 5게임을 하기로 했었는데 5게임에 예측되는 승수는 5대 0이었습니다. 아무리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도 창의력이 충만한 바둑이라고 하는 경기에서는 전문가를 이길 수 없다 라는 예측을 하고 게임이 시작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4대 1로 알파고의 완승이었죠. 그 당시에 3국을 마치고 이세돌 선수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심한 압박감, 부담감은 느낀 적이 없었다. 창의적인 사고냐, 수학적인 통계냐가 부딪혀서 대결을 해보니 수학적인 통계가 압승을 거두더라.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보험 시장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 보장 분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AI 인공지능으로 보험 보장 분석을 실제로 받아봤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인공지능 보장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되는 어플들 몇 군데를 직접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제 정보를 넣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에 따른 사실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내 보험 종합 분석에서는 가입 건수, 보험료, 가입 금액, 보장 기간, 해지환급금 등등 우리가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객관화된 데이터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따봉이죠, 따봉. 내 보험 종합 분석에 대한 깔끔한 정리, 가독성이 아주 좋은 정리는 이 어플만의 너무나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아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활용 방안이나 솔루션적인 부분인데요. 객관성이 없는 상품 점수를 매기더라는 거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많은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가정이. 그런데 그 상품마다 점수가 매겨져야 되라는 거죠. 과연 이 점수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매겨지는 점수며, 또 두 번째, 유지 여부와 해지 여부를 이 어플에서는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4개월 전에 갱신형을 활용한 건강보험을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10수년 동안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이 있죠. 제가 갱신형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한다는 점은 갱신형의 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보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비갱신형으로 안정적인 보장을 받아가면서 경제적인 활동기에 조금 더 집중 보장을 받고자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장을 준비하려고 갱신형 보험을 활용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있는데, 그 녀석이 이 어플에서는 해지 여부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상품의 데이터만 보고 이 상품은 좋지 않은 상품이니 해지를 하세요 라고 빨간색으로 별표가 쳐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으로 보장 분석을 한다는 내용이 기초 수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보험 보장 분석, 제가 느꼈던 소감은요, 소비자의 시선과 전문가의 바람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매우 적거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플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통계를 근거로 해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수집된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분석을 통해서 객관화된 정보를 도출해내는 게 지금까지 진행된 AI 인공지능의 가장 큰 액션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자료를 딱 보면 정리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소비자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의 바람도 있어요. 의미부여된 상품의 깊은 뜻, 이 내용까지는 아직 AI 인공지능이 접근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가입한 갱신형 보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다수의 상품으로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한 고객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장 분석을 탁 받으면은 과한 사망보험금이 산출되었으니 보험 상품을 몇 개를 정리하세요. 해지하세요. 사망보장에 집중되어 있으니 생존보장을 더 집중하세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속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 자산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치 않는 레포트를 받게 되는 거고,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레포트를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 상품에 녹아있는 의미라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책을 보면 순이야 학교 가자 라고 써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순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엄마가 순이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온 순이를 보고 순이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 의미가 객관화된 데이터 속에서는 녹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발전되는 보험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결합된 보장 분석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만, 점점 더 발전해가고 아직 미완성에 있는 인공지능만을 100% 믿고 컨설팅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느꼈던 소감이었습니다. 전문가가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컨설팅을 늘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품에 녹아져 있는 깊은 속뜻을 고객분들과 1대1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솔루션을 안내를 해드릴 때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은 AI 인공지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범주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참신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